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이렇게 한 주가 또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슬슬 힘드나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 최근 들어 많이 오르긴 했죠. 그 상승폭을 조금을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나스닥. 이걸 보니까 이제 저항선에 좀 부딪혔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도 기업 실적 불안과 금리 인상 걱정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낸데요. 이 와중에 바드 시연때 사고를 거하게 친 구글은 어제도 4%나 하락하며 이틀간 10%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으며 이러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긴축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갑자기 또 증시가 전 저점을 향해서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거는 그냥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뭐 당연하겠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며 큰 걱정 없이 그냥 이번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나저나 구글 이야기는 조금 더 봐야겠죠. 최근 들어 이 친구도 상승하다가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리고 거래량 터진 음봉까지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챗GPT 관련주가 슬슬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챗GPT 끝났다, 이제는 기대감 소멸이다, 이러한 파가 있고, 그 반면 단순 조정이다, 한 번 더 갈 것,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뭐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일단 알파벳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글의 답변 오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투자 심리를 일단 단기적으로 흔들고 있고, 알파벳뿐만 아니라 챗GPT 관련주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혹시 전문가들은 알까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챗GPT 그리고 로봇의 장기 성장성은 확실하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급등한 부분이 분명 있고, 이 부분은 미래를 상당 부분 반영한 바 있으니까 몇몇 기업들은 경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수혜주는 뭔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때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름분들이 봤을 때 시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챗 GPT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거 뭐 당연한데 그냥 단순히 주가 흐름만 봤을 때 지금 상승은 끝났다, 앞으로 한 몇 개월간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또 그 반대로 지금은 그냥 살짝 쉬어가는 것 같고, 보통 주도주는 한 3개월 정도 간 다음에 이 친구 이 정도 오른 거 보면은 충분히 주도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간이 짧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불꽃을 한 번 더 만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시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SM 그리고 하이브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온 SM, 그래서 단기간으로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런 뷰가 많았는데 그런데 진짜네요. 결국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로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하이브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며 SM엔터의 이수만 총괄 지분을 하이브가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당 가격은 12만원, 총 4,300억을 매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주가는 딱 12만원의 근처인 11만 4,200원에 걸려있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자, 이런 소식을 봤을 때 BTS 원툴이라고 불렸던 하이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진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핫한 걸그룹들이 SM에 많지 않겠습니까? 걸그룹 명가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S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SM도 그리고 디어유도 하이브도 모두 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한 명은 울상입니다. 카카오죠. 카카오만 닥쳤던 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카카오 오늘 주가가 4.8%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SM 인수하려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투자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쓰려고 했던 카카오 2대 주주까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하이브가 경영권을 차지한다고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야 이게 뭐냐, 와 망했다 망했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존의 유증이랑 전환사채도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한 전문가는 아직까지 지분 경쟁은 ING 중이라며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카카오가 추가 인수를 하는 그러한 강수를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카카오가 이 소식만 있어서 급락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요 기술주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 걱정에 주가가 쭉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인 카카오, 요 친구도 그 흐름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도 챗 GPT 여기에 뛰어든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도 SKT도 하는데 카카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한국어 특화 모델 코 GPT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이거를 발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챗 GPT의 등장은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조금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특화 모델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챗 GPT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번역의 오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러한 한국어 서비스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한국도 AI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관련주 이뿐만 아니라 AI에 관련된 반도체에 집중할 필요가 분명 있다는 거 어제 공부를 해봤죠. 그러니 기분들 이번 주말에는 과연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나 반도체에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은 혼조세 테슬라는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다만 이 와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루시드, 니콜라, 리비안 등은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루시드 그룹의 차트를 보시면은 10%나 급락하면서 그 전에 엄청나게 올랐던 모습을 또 반납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단 하락한 이유가 뭔가? 당연히 추가 금리 인상 걱정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급등했던 성장주가 그 상승세를 반납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테슬라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호재 소식이 있나 봤더니 21년도 2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이 충돌 사고는 테슬라 때문이다. 테슬라의 운전 지원 기능이 오류를 일으켜서 이렇게 났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과속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난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는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또 좋아진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테슬라 그 반면 다른 애들은 또 빠지는 증시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겠죠. 테슬라가 하락하던지 아니면 또 증시가 올라가던지 아마도 다음 주쯤에 그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단기 비자 바로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한 중국 확진자 급감 소식 이 소식이 나오자 바로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이 내일부터 당장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오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1%까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걱정할 만한 그러한 우려 편의도 보이지 않기에 단기 비자 발급을 다시 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중국도 보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복을 했던 비자 발급 부분을 해제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리오프닝 주가에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최근 들어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카지노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찰풍선 결과는 얼마 전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찰풍선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40개국 이상을 돌면서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누굴까요? 당연히 중국 인민해방군이겠죠. 이게 지목이 되었다고 하며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기후를 측정하는 민간용입니다. 너희 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 미국 말을 믿어야겠죠. 미국 국무부에서는 분명히 정보 정찰용이라고 못을 박았으며 기상 관측을 위한 장비랑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소식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났고 잠잠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서로서로 자존심 부리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커질 수도 있겠죠.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소식. 한 달 전쯤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KCGI와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백기사가 등장하며 공개 매수를 하겠다, 19만원에 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쭉 급등한 다음 지금부터는 그냥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과연 KCGI 오스템 임플란트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 오너 리스크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며 매수하면서 들어왔는데 과연 이 KCGI는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지분 매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공개 매수에 참여하면서 이 또한 적은 수익은 아니겠죠. 쏠쏠한 수익을 챙기고 나갈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정말 분분했는데 결국은 KCGI가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햄버거는 더 이상 싸지 않아요.
햄버거는 원래 조금은 싼 맛에 든든하게 먹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가격 인상으로 몇몇 햄버거는 밥보다 비싼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5.4%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며 대표적인 제품인 빅맥 단품이 5,200원까지 올라갑니다. 뭔가 빅맥은 한 4,0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몇 년 전 생각이고 이제는 5,000원이 넘게 있어야 단품을 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또 저렴함의 대명사인 노브랜드 버거도 결국 이러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4.8%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롯데리아는 안 합니까? 이미 벌써 했죠. 앞서 롯데리아도 올린 적 있기에 모든 햄버거 가게가 빠르게 가격 인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는 햄버거도 특히 몇몇 제품들은 야, 국밥보다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심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심이 정말 뜨겁죠. 하루아침에 6.9%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이은 증권사들의 러브콜 때문인데요. 하이투자증권의 목표가 4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해도 아직까지 주가가 35만원이니까 추가적 상승 기대감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나 봤더니 작년 4분기 농심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4%, 47.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거겠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원부재료 부담이 남아있다는 건데, 이 부담이 갈수록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원자재 가격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거니까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1년 전부터 공부했던 인플레 시대에 음식료주 투자는 좋은 투자였다는 게 또 한 번 더 확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크래프톤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크래프톤은 앞으로 기대감이 긴 시간 동안 부족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사실상 투자 의견 매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똑같은 게임주인 넷마블의 전망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의 목표가 8.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넷마블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일단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연히 심플합니다. 신작 기대감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 와중에 올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6억 원으로 적자를 나타내겠지만 작년보다는 회복한 모습으로 보이며, 이 와중에 올해 신작 주식 게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을 조금 더 관심있게 보자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게임주라도 크래프톤과 넷마블의 뷰가 확실하게 다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게임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NC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주가가 연이틀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거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뷰를 보자면은 크래프톤만큼은 아니지만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62만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며 지난 4분기 실적이 나빴던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쁜 실적이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작 게임이 바로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2분기 말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실적 성장에 대한 트리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게임주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빠지면은 이거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2분기가 되면은 TL이라는 게임의 기대감이 분명 살아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하락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반기 신규 게임 내종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NC소프트 어떤 게임이 오는지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신고가 내는 주식 무슨 일? 혹시 요즘 신고가를 단 며칠 만에 그냥 쭉쭉쭉 뚫고 올라가서 천정을 부셔버린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 친구는 왼쪽에 있는 이 에코프로입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가격이 7만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20만원 가까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올랐던 걸 체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증시가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요 녀석은 2배 넘게 급등,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녀석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최근 왜 이렇게 급등하나 봤더니 에코프로 BM이 오를 때 에코프로는 많이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에코프로빔이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저평가 매력이 조금씩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는 올 하반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IRA 법안이니 아니면 또 2차전지 성장성이니 그러한 호재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호재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혼자서 못 오른 부분을 이제 좀 뒤늦게 올라가는 그러한 키맞추기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2차전지 대장주는 바로 에코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녀석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둔촌주공 국평 대부분 완판. 서울 재건축 최대로 불리던 둔촌주공의 59m 제곱 84제곱미터의 매물의 계약률이 90%를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작은 사이즈는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작은 사이즈는 무순위 청약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시 그러면 작은 평수는 얼만데 하고 봤더니 야 가격이 좀 살벌하긴 합니다. 물론 서울 사시는 기분들은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싼 거야 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39m 제곱 분양가가 7억 초반이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저에게는 7억 초반이란 돈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진짜 노른자 땅에 위치한 신축 고평 아파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에 확실히 서울이 비싸도 너무 비싸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저기릿은 해봤습니다. 어쨌든 둔촌주공 국평이 대부분 완판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